저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은 언니네 집을 못 갔어요. 그리고서 제가 못 가고 남편이 가서 봤는데 사진을 찍어와서 저를 보여주는데 집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리를 못 해주는 상황이라서 정리마켓에 의뢰를 하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코님들. 정리마켓 정코입니다. 오늘 사연 신청하신 분은 본인 집 정리가 필요해서 전화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친정 언니네 집을 방문했다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대신 신청해 주셨어요. 우선 현장으로 가서 어떤 상태일지 진단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의 집에서 가장 정리가 시급한 큰따님의 방과 막내 아들의 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큰따님의 방부터 확인해보면 책장부터 각종 옷장, 서랍장이 뒤엉켜 있고 굉장히 산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따님 방 좌측부를 바라보면 왼쪽으로 큰 옷장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컴퓨터 책상과 책꽂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진단해볼 카테고리는 의류입니다. 이 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옷들인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정리체계가 없이 걸려져 있는 셔츠, 긴팔, 반팔, 코트, 가방들, 옷커버까지. 흰색 옷장을 열어보면 두꺼운 외투 위주로 부피감 있는 옷은 안으로 숨기셨는데 이 부분은 공간 확보 측면에서 잘하신 건 맞지만 하부에 있는 서랍장에는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옷이 너무 많아서 비어있는 남동생 방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방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문도 이렇게 잘 열리지도 않고 간섭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화면은 큰 따님 방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시점인데 높이가 2m 가까이나 되는 선반이 있기 때문에 방이 상대적으로 더 좁아 보이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층별로 용도와 목적에 맞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잡동사니, 컵라면, 책 등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었어요. 나의 프라이버시한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초입에 거대한 서랍장이 떡하니 있고 게다가 지저분하기까지 하니까 답답한 공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엔 짐이 아예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사연자님이 리빙박스로 가구와 천장 사이의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활용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진단해 볼 곳은 정면에 위치한 책장과 컴퓨터 책상인데요. 가로가 800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책상인데 짐이 많이 올라와 있죠. 책장도 보시면 각종 책과 서류들이 카테고리화돼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꼽혀 있어요. 5단 수납장도 보시면 행거 사이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랍을 열었을 때 완벽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랍 안쪽 공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옷을 집어넣을 때도 틈이 비좁기 때문에 옷을 막 구겨서 대충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심지어 맨 아래 서랍장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문구류를 담아놓는 서랍장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중간 정리를 해보면 큰 따님 방에 있는 요소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넓지 않은 스페이스에서 사무공간, 취침공간, 드레스룸 용도로 생활하려면 더더욱 정리가 필수인데요.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지만 조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많은 짐들이 과밀집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바뀐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곳은 아드님의 방입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시지만 조만간 본가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전에 정리체계를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큰 누나의 옷들이 점거하고 있고 아드님 방 구조의 특이한 점은 작은 베란다가 딸려있는 점인데요. 현재는 우측에 각종 박스들과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5단 서랍장이 있는데요. 아드님 방에 대해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곧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짐을 들고 올 것을 대비하여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행거에 너무 많이 걸려있는 옷들로 인해 취침 시 답답한 느낌이 든다. 옷을 수납할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베란다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솔루션으로 정리가 됐을지 새롭게 변신한 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따님의 방이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방 우측 2단 행거와 5단 수납장이 엉켜있던 곳에 1800장을 짜서 배치했고요. 옷을 갈아입을 때 전신 거울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간 차지는 하지 않도록 거울이 부착된 장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옷장을 채택한 이유는 워낙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여닫이 도어 서랍장으로 갈 경우에 문폭만큼의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하게 되면 비워둬야 했던 공간에 다른 수납장을 둘 수도 있고 그만큼의 스페이스가 더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옷장 좌측 상단부는 가벼운 티셔츠와 와이셔츠류가 들어가 있도록 했고 걸려있는 옷과 하단부에 디바이드된 선반 사이에 데드 스페이스를 활용하기 위해 한샘에서 구매한 높이가 낮은 리빙박스를 별도로 삽입했습니다. 매일 갈아입어야 하는 이너웨어인 만큼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핸드존으로 위치시켜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부는 바지와 남는 상의를 배치시키고 최하단부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틈새 수납장을 활용해 수납 공간을 살렸습니다. 하의는 컬러톤에 맞춰 좌에서 우로 정리해 주었어요. 비주얼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받는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옷을 찾을 때도 이렇게 컬러에 맞게 정리해 놓으면 더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우측 상단은 부피감 있는 패딩, 코트 위주로 정리했는데요.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입고 나가기 편한 동선에 배치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동성 있게 옷 구성을 바꿔주시면 더 편리한 생활이 될 겁니다. 아래 빈 공간은 이케아에서 구매한 수납함으로 두꺼운 매트맨을 수납할 수도 있고 가방을 보관해 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옷감이 망가질 수 있는 니트와 스웨터 종류를 보기 좋게 개서 정리했고 최하단 공간은 아까 보셨던 한샘에서 구매한 낮은 리빙박스를 삽입해서 양말과 속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옷장 내부 정리를 마쳤는데요. 옷이 워낙 많으신 분이셨잖아요. 계절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는 여름옷은 리빙박스에 정리하고 이렇게 천장, 틈새 리빙박스를 이용해서 차곡차곡 수납해 주었습니다. 자, 정리 전에 이랬던 공간이 상상이 가시나요? 책꽂이와 책상은 방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방으로 들어올 때 시선을 가로막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책들을 책꽂이 단마다 영역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조닝을 했습니다. 맨 위 칸은 요리 레시피 위주의 책, 그 다음 칸은 자기개발 서적 칸으로 그 아래 칸은 논픽션 위주의 도서들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책 정리할 때는 자료 유형별로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의 높이 혹은 컬러 순으로 기호에 맞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클리어 파일들은 사용 빈도가 낮고 쉽게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서류 꽂이를 구매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책장에 넣어 놓으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상 옆에는 유저들의 니즈에 맞춰서 단수를 조정할 수 있게 나온 틈새 수납장을 배치했습니다. 기존 문구류 수납장은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필기류, 문구류, 사무기기류, 다이어리 등 구역 정돈을 해주었습니다. 따님이 취침할 때는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해서 주무셨는데 취침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간에 톤 앤 매너를 해치지 않으면서 수납도 가능한 2단 협탁을 놓고 따뜻한 톤의 테이블 조명을 비치해서 온전한 나만의 방에서 취침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주었습니다. 아드님 방도 이제야 입주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2단 행거에서 거실에 있던 1단 행거로 변경해서 취침 공간에 침범되지 않도록 개방감 있게 변경했고 새로 확보된 공간에는 아드님이 좋아하는 피규어를 놓을 수도 있고 책도 놓을 수도 있는 장식장 겸 책꽂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시는 동안 베란다는 잡동사니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의류 수납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로 가지고 계셨던 행거를 이용해서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베란다는 햇빛에 의한 변색, 습기, 곰팡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1차적으로 통풍되는 옷커버로 옷을 감싸서 보관하기, 제습기 혹은 제습제를 활용해서 습도 조절해주기, 사연자분께 블라인드 꼭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설치해서 햇빛 차단해주기, 마지막으로 자주 환기시켜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베란다 우측 공간은 짐을 보관할 스토리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쓰지 않는 잡동사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사 용기들이나 추억용품, 가전 박스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변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압축봉과 커튼을 달아서 햇빛을 차단해주고
보기에도 더 깔끔하게 변화를 줬습니다. 쿠팡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습제를 구매하시면 리빙박스나 서랍장 같은 곳에 하나씩 넣어서 습기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당 300~400원꼴로 소중한 옷들을 지킬 수 있으면 꽤 가성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2~3회까지 재사용도 가능하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아래에는 러그를 깔아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겨울철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서 옷을 갈아입게 되면 그 공간에 가기 싫거든요. 러그 하나로 바닥을 차갑지 않게 해주면 내 방, 내 공간의 연장으로 베란다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리는 안 하면서 늘어나는 것만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 자신이 너무 나태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정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얻으셨고 정리에 대한 재미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따님분도 어머니도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시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